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니스타임 저희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TV 넥스트 전문 사역자들을 함께 모시고 우리 이 시대를 위협하는 성경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또 개인의 삶과 또 신앙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 또 실제적인 대안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너무 귀한 말씀들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좀 더 실질적인 어떤 또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TV 넥스트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귀한 사역을 또 하고 계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세계관을 이겨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만나서 반갑고요. 다시 만나서 목사님.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는 학교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한 짧게는 7주에서 10주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근데 저처럼 한글이 어려운 사람들은 고급반 하면은 여자들라서 고급 신발? 고급 가방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고급이 아니라 조크가 beginners, beginners, intermediate, 그다음에 advanced class,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사. 저희가 강사님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4명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 5분입니다. 지금 여기 못 오신 애나 박 전도사님이 성교육 전문가로 계시는데 섹스 에듀케이션. 그래서 그렇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남아서 그다음 강사반으로 해서 저희가 가장 지금 미국에서 핫포티로라고 얘기하죠. 동성애 정말 사랑인가, 선천적인가, 진짜 인권인가. 그다음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재채기를 했을 때 God bless you가 정말 참 축복의 말이었는데 제 때는 그렇죠. 지금 God bless you 했다가 저기 잡혀 들어가는 아니면 교장실에 들려가서 혼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알라는 가시다 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은 진짜 평화의 종교인가? 이슬람은 정말 인권인가? 문화인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프랙티컬하게는 지금 모든 상황은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이어지잖아요. 창조의 질서에 대한 결혼, 가정, 생명의 존엄성, 교육,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과학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가장 지금 좋아하는 게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왜곡된 것을 배우고 집에서는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근데 요새는 포르노 사이트가 이성 간의 포르노 사이트가 아니라 동성 간의 포르노 사이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지 마 정도가 아니라 왜 그 아이들에게 나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미디어, 인터넷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인기 또 좋은 클래스 중에 하나가 섹스 에듀케이션이에요. 애나 박 전도사님이 가르치시는 그 섹스 에듀케이션은 키너가든부터 하이스쿨까지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키너가든부터 아이들이 무엇을 보는지 3학년만 되면은 한국말로 들어보니까 구강 오럴 섹스 뭐 그런 거 그것을 가르치고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좀 더 플레저를 즐길 수 있는 성교육 이제 이런 것을 캘리포니아 그 학교나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무엇을 프로모트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강의 제목과 내용만 들어도 너무 흥미롭고 그런가요? 저도 꼭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배운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북가주 사시잖아요. 네,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뭐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 저희가 북가주에서 1회를 먼저 마치고 2회를 또 11월 달에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우리 홈페이지에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서 이미 남가주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내년에 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남가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북가주에서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학부모님들은 한국말로 가르쳐드리고 어린아이들은 영어로 다 가르쳐요.
또 오셔서 가르치시고. 네, 그것을 이제 뭐 7주씩은 할 수 없으니까 패밀리 컨퍼런스로 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영어와 한글로 2박 3일, 3박 4일식으로 컨퍼런스식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네. 직접 또 이렇게 2박 네. 3일 동안 함께하면서 네, 아이들은 네. 아이들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네. 강의를 해주시고. 네. 그 좋은 것은 아이들과 부모가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언어만 다를 뿐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서 디베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주입식 공부가 아니라 why, 그 다음에 how가 우리가 포커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세계관 전쟁 이런 네. 얘기들 계속 하고 있고 또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미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성경적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 현 세대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잠깐 좀 세계관 현 세대의 어떤 세태에 대한 리뷰를 우리 목사님이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은 개인적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렇군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주입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진리의 바탕을 두어서 건국된 이 미국 안에서도 예, 예. 정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것이 이제 view, 영어로 이야기하면 view죠. 예, 예. 근데 그 세계를 바라보는 view면 그게 world view가 되겠죠. 그렇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둘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정말 상대주의적이고 개인적인 비성경적인 월드뷰를 자꾸 심어주는데 예.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월드뷰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옛날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제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우리가 좀 빨리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실감하고 그렇죠. 거기에 맞는 대안들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렇죠. 현실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는 그런 교육에 그치고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네. 성년세관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우리 또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접하는 이런 환경들이 또 그들이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참 아이들을 자꾸 수렁으로 또 악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대고 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디어가 거기에 가장 큰 선두에 서서 너무나 이렇게 쉽게 또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사이버 경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 그 사이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을 정말 경건하게 지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지금 이제 접하고 계시는데 좀 구체적인 팁들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게임에 또는 SNS에 중독돼 있고 또 많은 그런 웹사이트에 중독돼 있는 아이들을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걸 봤을 때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대처하고 또 어떻게 교육하고 이끌어 줄 수 있을는지 좀 몇 가지 구체적인 팁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뭐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예, 예. 크게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코파라는 법, 13세 이하의 그 자녀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개인 정보 보호가 디지털 디바이스 나오면 안 된다. 그게 상업용으로 사용돼서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법을 잘 숙지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빨리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접하게 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늦출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이 13세 이상부터 17세까지는 그래도 인지 능력이 성인에 가까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그 요즘은 빅데이터가 이제 대세잖아요.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 데이터화를 해서 프로파일을 해서 그 데이터를 커머셜하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이제 구글이나 야후 이런 그렇죠. 회사가 되는 거죠. 게임이 무료인 것 같지만 무료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애니팡이라는 한국의 게임도 있고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빨간색의 자극을 빨리 하느냐, 파란색의 자극을 빨리 하느냐, 왼쪽에 어퍼레프트 코너의 자극을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좌뇌 우뇌의 발달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들이 트랙 다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우리 학생들이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보통 그 자기 방에 가서 예, 예. 인터넷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쓸 때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개인으로 쓰다 보면 어른들조차도 은밀하고 개인 맞아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거실에 있으면 그래도 그렇죠. 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그 집안의 코드를 만들어서 모든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하려면 우리 여기 테이블에 여기 와야 산다. 된다. 이 자리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컨트롤이 많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이제 중독이 그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중학교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생 이제 큰애는 고 이제 10학년이 됐어요. 예, 예. 둘째가 이제 6학년 중학교에 갔는데 그 아이들은 퓨처폰이 있지 사실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불평 안 해요? 막 근데 그 얘기를 저는 계속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특별히 빅데이터 얘기를 해주고 그 프로파일링 얘기 그런 얘기를 해줘서 아이들이 많이 그 숙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 13세 이상만 가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유튜브 요즘 많이 보죠. 예, 예. 영화로 유튜브에 그 에이지가 있어요. 미니멈 에이지 리ኳ어먼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몇 살이냐면 18세입니다. 그래요. 네, 18세. 법적으로. 네, 그래서 구글이 유튜브 그 acquire 합병한 다음에 그거를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쓰기 위해서 칠드런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커머셜이 안 들어가고 일반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트레디셔널한 유튜브는 커머셜이 나와요.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그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컴퓨터는 디지털 디바이스는 어른인 걸 알기 때문에 성인 광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무섭네요, 진짜. 네, 소프트웨어에 보면 EULA라는 게 있습니다. EULA, 그 End User License Agreement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을 무료로 받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무료일까 생각해 본 적 혹시 목사님 생각해 그건 보셨어요? 이제 야후나 구글에 보면 거기 선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선전에 어떤 그 돈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네. EULA를 잘 보게 되면 이메일을 사용할 때 그 이메일의 내용이 내 거지만 어허. 그거를 커머셜하게 합법적으로 그 온라인 업체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동의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유저들이 깨알 같은 글씨를 읽질 않죠. 저는 읽어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 이메일 어카운트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개인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이메일에 있는 컨텐츠들이 그분들이 커머셜하게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동의가 된 동의가 거다. 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는 우리 그 소그룹 모임에 한 가정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새아기 Congratulations on your newborn baby라고 보내죠. 네. 그분한테는 아기 용품이 쿠폰이 날아가요.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비니언한 것 같지만 우리 데이터들이 우리도 모르게 뺏기는 거죠. 예,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또 특별히 소그룹 지난주에 제가 그 소그룹 모임 때 네, 부모님들은 은혜 받는데 아이들은 맞아요, 영적으로 맞아요. 예, 예. 예,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예, 예. 제가 이제 목자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늘 걸렸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극복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소그룹 모임 올 때 놀러 오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놀러 오는 줄 알죠. 네. 그래서 저는 소그룹 시작할 때 어른들 이제 준비하고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요. 네. 제가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네,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딱 10분, 15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아이들이 준비가 되고요. 또 여자아이들, 좀 유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매님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해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있을 얘기를 또 해주고 그 준비를 해오게 하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 예배를 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팔러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갖고 오지 말자. 딱 1시간, 2시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리워드를 주겠다라고 하면 애들이 안 갖고 와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사이먼을 줍니다. 예를 들면 그 크래프트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미국 그 뭐, 스토어에 예. 가면 크래프트 사가지고 와서 크래프트를 주고 그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빨주노츠 파남보 구슬루를 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린 이후에 가장 잘 꿰고 많이 꿰는 사람한테 10불을 주겠다고 돈을 딱 붙여놓고 나가죠. 10불씩. 아이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거. 야. 그리고 돈을 주셔요. 밑에 리워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가면 그 아이들이 너무 좋네. 멀리서 돈을 제가 돈을 줬잖아요. 네. 멀리 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역시 돈이 위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 학교에는 스마트폰을 못 갖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는 그런 팔러시가 없을까요? 맞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아이오와주에 그 컨퍼런스가 갔는데요. 그 컨퍼런스에 한 1000여 명이 모였었어요. 근데 온 가족이 7세나 5세짜리 아이들, 앉아있을 수 있는 아이들부터 앉았는데 다 앉아서 누구 한 명도 폰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 온종이라는 컨퍼런스를 계속 보면서 부모님들이랑 앉아서 펜을 꺼내서 적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듣지 않고 30분 동안 아이들만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쟤네들은 앉아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저쪽 딴 데 가서 다른 짓을 안 하고 있지? 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분위기이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느냐가 그렇군요. 집사님 말씀대로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길이 있네요. 얼마든지 그거를 아이들을 네.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서부터 네. 끄집어내서 정말 거룩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 뭐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않냐,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말. 예, 맞습니다. 또 박사님 지난주에 좀 창조과학에 대해서 또 진화 또 창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었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진화론이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 정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참으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진화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가까이는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부터 이제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인문학이라든지 심리학, 오히려 경제, 뭐 이런 모든 분야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진화론의 어떤 영향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우리 창조과학회 임원삼 박사님께서 지으신 창세기의 원역사 이제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닮은 형상에서 그렇죠. 동물로 떨어지고 네. 마는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생학이라는 것, 우성인종, 열등인종, 인종차별하게 되죠. 우생학 때문에 결국은 인종차별이 들어오고요. 그렇고. 인종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식민주의, 이 제국주의까지 아. 이 제국주의를 합리화한 오히려 합리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는 나아가서 어떤 사상, 철학,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의 도구와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어떤 학문에까지 파고들어서 이제는 학문의 모든 밑바닥에 진화론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타협 이론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창세기의 내용을 이 진화론의 영향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6일 창조는 뭔가 과학적으로 진화론에서 말하는 소위 과학을 생각하면 왠지 잘안 6일 동안 창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해석을 바꿔서 그렇죠. 좀 타협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의로 해석하고 그래서 자의주의를 더욱더 확산시키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교회와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계속 나누고 있었지만 이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은 가정이 붕괴되니까 수많은 현상들이 도미노처럼 이 동성애, 낙태 이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진짜. 이 진화론이 이렇게까지 좀 깊이 있게 뭐 문화, 정치 또 다른 국가의 어떤 국제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진화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그걸 인식하기조차 힘든 상황까지 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박사님 같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예.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어떤 진화론의 어떤 깊은 어떤 영향력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박사님으로서 한번 좀 그런 제언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 논쟁, 창조냐 진화냐에 대한 논쟁은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사건, 창세기의 태초의 사건 또는 수많은 기원에 대한 주제, 이걸 사람들은 과학이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의 한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즉 과학은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죠. 현재라는 틀 안에서 공간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학은 과거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다룰 수 없다.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많은 노력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들은 과거를 접근할 수 없고 과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이 한계를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진화론은 마치 중세시대의 이 천동설, 저희가 잘 아시죠? 예. 천동설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천동설이라는 것이 1500년이라는 기징할 동안을 이 중세를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천동설은 천동설은 분명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천동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은 진화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진화론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지금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오늘날의 세상은 진화론에 지배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천동설과 똑같습니다.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오늘날의 이 추세가, 이 경향이 과거의 진리를 탐구하던 그 이 시대의 흐름에서 오히려 진리를 떠나서 영리를 더 추구하는, 오히려 영리 추구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를 들자면 특히 학교와 교육에서 이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학교는 그 목표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게 되면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쫓고자 하면 반드시 옳고 그름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영리의 추구로 바뀌면서 이제 그 주된 관심사가 진리의 탐구에서 영리의 추구, 즉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나쁨. 그래서 좋고 나쁨을 우선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 같아도 좀 틀린 것 같아도 더 좋으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프리퍼런스로 주관적인 그렇습니다.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것이 학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시장처럼 바뀌면서 교육에서 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고 나쁨만을 따지기 때문에 이제 옳고 그름은 오히려 이 2차적인 이슈로 밀려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이 진화론의 옳고 나쁨을 분명하게 구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화론을 좋으냐 나쁘냐, 옳지는 않더라도 좀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화론을 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이죠. 안타깝게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 일어난 이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진화론의 옳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따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좋은 그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예가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작년에 캘리포니아에만 포스했었던 화장실 법안, 예. AB 1766이요. 그것이 이제 미국 전역으로 다 퍼뜨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크리스천 스쿨까지 그 성전환 법안이라고 해가지고서는 푸시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진화론하고 연결되는 것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지금 남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남자라는 그래 생각을 말이에요.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죠. 팩트가 아닌 feeling이에요. 지금의 모든 공립교육은 feeling이에요. Your emotion, your feeling is everything이에요. 하니까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예. 지금 What's your gender? 너의 성별이 무엇이냐에 boy, girl는 없어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queer, 그 다음에 binary, sex 뭐 해가서는 한 31개가 지금 뉴욕 에듀케이션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남자 여자를 고르고 싶어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이 성전환 법안이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세계관의 전쟁,
정말 너무 심각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소망 없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분명한 일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를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2시간에 걸쳐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기도 제목 또는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우리 좀 화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 방송을 보시는 CTS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꼭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또 교회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때 또 제자 삼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회와 학부모님들이 깨어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꼭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된 내가 블라인드, 눈이 멀었다면 내 자녀를 역시 눈먼 길로밖에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 획도 틀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도배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시고 자녀들과 함께 배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박사님. 예, 저는 다시 창조와 진화로 돌아와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약하고 요약하면 문제는 과학에 있고 정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디 바라기는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학부모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심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사님. 네,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자녀들을 책임지는 부모로서 또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을 중보해주는 부모가 되려면 우리가 역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V 넥스트의 그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에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심지어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 웹사이트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하시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먼 곳에 오셔가지고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귀한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TV 넥스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